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온 내과 의사 박상현입니다. 지난달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던 동네 할아버지 세 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 오셨어요. 모두 같은 이유였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했던 그 행동 때문이었죠. 그중 한 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무심코 하는 일상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치명적일 수 있다니 의사인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비극이 아주 간단한 정보 하나만 알았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 동안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생사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속 전체 혈액의 약 4분의 1이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 결과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심장과 뇌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 중요 장기입니다. 바로 이 30분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79살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분인데 식사만 하면 꼭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밥 먹고 눕는 게 편해서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러시듯 김 할머니도 식후에 누워서 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능은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특히 소화기관과 심혈관계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식은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심장마비를 의심했지만 자세히 검사해 보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서 심장까지 부담을 준 상태였습니다. 위산 역류가 심장 근처 신경을 자극해 마치 심장 발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 것이죠. 다행히 그때는 큰 일 없이 퇴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식을 잘 챙겨 먹는데 왜 자꾸 아픈지 모르겠어요. 소금도 줄이고 과일과 채소도 많이 먹는데. 그때 제가 할머니의 식후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먹고 나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요즘 건강 정보에서는 음식의 종류와 영양소만 강조하지만 식후 행동 패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고 건강해지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학 전문지를 읽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모든 사실을 지금부터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과대학에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의대에서는 주로 질병의 메커니즘과 약물 치료에 집중하지만 일상에서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실제 임상 경험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관심이 여러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정보가 더욱 소중합니다.
그분들은 위급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식사 후 30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때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혈액의 약 4분의 1이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더욱 줄어들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 문제 없던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만난 75살 방영호 할아버지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바로 평소처럼 약을 드시고 화장실에 가셨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대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동안 몸이 힘들게 견뎌온 것을 모르셨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간단한 지식으로 이런 위험을 쉽게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식사 후 30분만 주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실 현대의학은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방의학 측면에서 이런 일상적인 습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과 반드시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기대는 행동입니다. 밥 먹고 바로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기대거나 누워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맛있는 식사 후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분명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은 서 있거나 바로 앉아 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위는 세로로 긴 주머니 모양으로 중력을 이용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누운 자세는 어떨까요? 이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딱 좋은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이라는 밸브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누운 자세는 이 약한 밸브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처음엔 속쓰림 정도로 느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성 식도염, 식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 식도암까지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식도염과 식도암 환자들이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기침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식사 후 바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위염과 식도염이 생겨 약을 달고 사셨죠. 밤에는 가슴 쓰림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해요. 그런데 식사 후 30분만 바로 앉아 계시는 습관을 들인 뒤로는 위장약 없이도 지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우면 편할 수 있어도 속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잠깐의 불편함이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허리를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이상적이에요. 이 자세가 위장의 소화 활동을 가장 잘 도와주고 위산 역류를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라고 생각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행동이죠. 평생 가정을 돌보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식사 후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먹고 바로 치워야 깔끔하지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식사 직후에는 정반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비되고 많은 혈액이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집중됩니다. 이때 갑자기 설거지나 청소 같은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가야 할 피가 팔과 다리 근육으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위장에는 부담이 가며 동시에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도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로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어지러움까지 생길 수 있어요. 청주에 사시는 80살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식사 후 바로 주방 청소를 하셨대요. 밥 먹고 바로 치워야 개운해지는 생각으로 6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져서 넘어지셨어요. 그 결과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1년 넘게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10년은 더 걸으셨을 무릎이라고 했다는 말씀이 특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식사 후 바로 무거운 빨래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된 경우, 식후 바로 욕실 청소를 하다 어지러워져 넘어진 경우, 모두 식후 30분만 쉬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설거지는 30분 후에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한번 다친 무릎이나 허리는 영원히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그냥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앉아서 편안히 쉬세요. 세 번째로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약을 바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약은 밥 먹고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먹으면 위장 자극이 심해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식후 바로 먹는 것과 식후 30분 뒤에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약, 심장약, 당뇨약 같은 중요한 약물은 더욱 그렇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피가 몰립니다. 이때 약을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약물 흡수율이 변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약이 음식물과 섞여 흡수가 고르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혈액순환이 위장에 집중되어 있어 약효가 평소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혈액순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약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 약을 복용하면 어지럼증, 구역질, 심지어 실신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노인들의 낙상사고 중 상당수가 식사 직후 약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는 특히 가슴 아픕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식사 직후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기절하셨어요. 그 한 번의 사고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대부분의 약은 식사 30분 후나 식전 30분에 먹는 게 좋습니다. 식전이나 식후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는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복용 시간은 담당 의사나 약사에게 꼭 물어보세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각 약마다 최적의 복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봉지에 적힌 식후 30분이라는 지시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침임을 기억하세요. 약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피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누워있기, 집안일하기, 약 먹기.
이 세 가지를 식사 후 30분 동안만 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식사 후 꼭 해야 할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르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건강한 습관 역시 피해야 할 습관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피하는 두 가지가 모두 갖춰질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 습관은 식후 10분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놀라게 하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물을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하고 소화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으로 고생하셨는데 식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로는 속쓰림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45년간 매일 속쓰림 약을 복용했는데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약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한 습관이에요. 물 마시기가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화되어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은 적절한 수분 섭취를 도와줍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져 심장에 부담을 주고 뇌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도 탈수 상태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상당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 한 잔의 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추천 습관은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밥 먹고 바로 걷는 건 위험하지만 30분 지나고 나서 천천히 10에서 15분 정도 걷는 건 정말 좋습니다. 이때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활동으로 생각하세요.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가벼운 활동은 소화를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식사 후 30분 뒤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약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랬더니 당뇨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고 체중도 5kg이나 빠졌대요.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밥 먹고 걷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빠르게 걷지 마시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자연광이 건강에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물론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사 후 30분은 약보다 강합니다. 이 시간만 잘 보내도 약을 줄이고 병원을 멀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눕거나 기대기, 설거지나 청소하기, 약 바로 복용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소화를 방해하고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꼭 해야 할 두 가지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와 30분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이 두 가지 습관은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습관입니다. 허리를 곱게 펴고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이와 장이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도록 도와 소화기관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어쩌면 식사 후 바로 누워 계시던 습관을 먼저 바꿔보세요. 혹은 식후 바로 설거지하던 습관을 30분 후로 미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의사로서 이 조언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큰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식후 30분 관리를 꾸준히 실천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질환 발생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건강 정보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식사 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8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음식만 찾아다녔는데 정작 중요한 건 밥 먹고 난 뒤 행동이었네요. 이제야 알았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종종 복잡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단순한 일상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무리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된 식사 후 30분의 중요성은 바로 그 예방의 핵심입니다. 저는 80년을 살아오며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오셨다는 점입니다. 큰 병원에서 비싼 검사를 받고 값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후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언제 119에 전화해야 하는지 등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때도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